네, 안녕하세요. 메론 마스코입니다. 오늘은 역시다. 이 책 종이여자 읽어보셨나요? 언제나 안 읽어보시다고요? 빨리 읽으세요. 미쳤습니다. 역시는 역시다. 라는 생각밖에 좀 안 듭니다. 역시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제가 방금 다 읽었는데, 제가 이제 그 기욤무소의 작품은 제가 7번째 작품 읽고 있어요. 완전 요새 기욤무소에 완전 빠졌거든요. 그래서 완전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기욤무소의 책이 이제 하나씩 거의 다 읽어가고 있어가지고 한국에 한 15권인가 20권인가 나왔는데 이제 남은 권수가 아직도 많이 남아서 조금 좋긴 좋은데 이제 다 거의 읽어가고 있어가지고 좀 두렵습니다. 이거 다 읽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빨리 뮤소처럼 쓰고 싶다. 글을 이제 저도 쓰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기욤무소의 전개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깜짝깜짝 놀래요. 대단하네. 어떻게 쓰지? 사실 뭐 구해줘. 첫 번째 읽었던 게 구해줘. 두 번째 그 후에, 세 번째 천사의 부름, 네 번째 내일, 다섯 번째 7년 후,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생 소설이다 하고 일곱 번째 소설이에요. 그 사실은 인생은 소설이다도 약간은 지루했었는데 그 사실은 다섯 번째 책까지 미쳤습니다. 다섯 번째 책까지는 정말 와, 근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쓰지? 그냥 어떤 거냐면 이제 페이지 터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그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스스로도 기욤무소 스스로도 매 페이지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자기는 쓴다라고 했는데, 이 종이 여자는 특히나 약간 인생은 소설이다 또 약간 좀 그랬었는데, 특히나 이전 작품들 제가 읽었던 이전 6개 작품들하고 확실하게 다른 작품이었어요. 뭐랄까, 그 매 페이지마다 원래 반전이 있거든요. 뭐야, 뒤통수 때리는 전개된 반전이 있고, 다음 이야기 뭐지? 이거 그랬는데 약간 사건의 전개가 좀 느려요. 그리고 다른 책들보다 다소 두껍습니다. 그래서 기존 책들이 한 330페이지에서 350페이지 정도 되면 이 책은 한 100페이지, 130페이지 정도 더 많아요. 종이 여자는 무려 48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손에 잡기는 두께도 상당히 무겁고, 그래서 사실은 읽는 내내 약간은 지루했어요. 솔직히 뭐 재미있는 것 같긴 한데 딱히 이전 소설들은 뒤통수 때리고 반전 장난 아니었는데, 얘는 약간 속도감도 좀 느리고 좀 양도 많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방금 다 읽었는데 역시 지금 자야 되는데 이 유튜브 녹음하고 있으면 제가 원래 9시 반에 자거든요. 아침에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 방금 전에 페이지 딱 넘기고 나서 와, 역시는 역시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넘기고 나서 이 감동을 가지고 그냥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벅차서 유튜브 만들고 있어요. 진짜 역시는 역시다라는 생각이 진짜 졸려 들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말씀드렸지만 읽었던 책이 인생 소설이다 라는 책이, 거기서 이제 소설과 등장인물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눈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근데 종이 여자, 페이퍼 워먼이죠. 는 이제 대놓고 아예 소설 속에서 태어난 여자 표지 보세요 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소설이다가 근데 2020년 작년에 나왔고, 종이 여자가 그로부터 무려 10년 전인 2010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욤무소의 초기작 중에 하나에 속한 작품들인 거죠. 근데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이 여자가 작품의 소설가를 등장시키고 소설 세계와 현실 세계를 오가는 플롯을 그 인생의 소설이다보다 더 10년 더 일찍 선보인 원조인 셈인 거죠. 근데 저는 반대로 읽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초창기에 읽었던 말씀드렸지만 구해줘, 천사의 부름, 내일 등의 소설 등에는 등장인물들이 전혀 글 쓰는 사람들이 아니고 전문 직종, 그래서 셰프 이런 애들 많이 나와요. 와인 감별사 이런 애들인데 반해서 아무래도 좀 다작 작가였고, 기욤무소가 책을 엄청 많이 냈잖아요. 그리고 또 다작 작가이다 보면 소재가 고갈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원래 교직 생활을 했었는데 엄청 베스트셀러가 되고 나서 정확히 언제 그만둔지 모르겠는데 아예 교직 생활을 그만두고 전업 작가로 돌아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지금은 글쓰기만 집중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전문 직종이 어떻게 보면 글쓰기잖아요. 그래서 자기 현실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설가를 계속 등장시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자기 자신이 글을 쓰는 그런 심리를 좀 드러내는 작품들을 쓰게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
작가로서 상상에 저도 글을 쓴다 그랬죠. 한계성? 들을 어쩔 수 없나? 경험의 부족성? 한계성? 이것은 뮤소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간의 경험의 한계성이죠. 그 약간의 엿보게 되어서 그런지 그렇게 유쾌하게 책이 읽히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또 약간 좋았던 게 기욤 무소는 원래 계속해서 등장인물들이 겹치게 등장하고 배경도 비슷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와 이렇게 다채로운 경험들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런데 어라? 계속 읽다 보니까 나도 이 정도는 쓸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기욤 무소에 등장하는 그 장면들 몇 개 있어요. 파리 자기 당연히 파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되게 20대 초반 때인가 미국에서 약간 살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장면들이 나오는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들을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억을 20대 때 잠깐 살았는데 이렇게 쓸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그 파리의 배경과 미국의 배경들이 계속해서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 거 보면서 그러면은 역으로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독창성이 어디서 나오냐? 내가 지금 매일 보는 저는 이제 강남에 회사가 있기 때문에 강남역의 어떤 술점, 주점들, 그 다음에 배경, 그런 장면들, 그 길거리 모습, 풍경들을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관찰해가지고 한번 정확하게 써 놓으면은 그 감성들을 가지고 또 묘사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프랑스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기욤 무소처럼 표현할 수 없다는 거지. 제가 할 수 없는 건 아니다라는 약간 자신감도 좀 들었고 뭐 그렇지만 역시나 기욤 무소가 되게 존경하는 작가로서는 약간 기욤 무소도 한계성에 부딪히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 이제 이 모든 것에 불구하고 기욤 무소는 역시 480페이지에 달하는 종이 여자의 반전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제가 원래 페이지 턴 해가지고 매 챕터마다 반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매 챕터도 아니에요. 한 2, 3페이지마다 반전이 있어요. 근데 기존 책들이. 근데 종이 여자는 반전이 별로 없어요. 근데 딱 480페이지에서 반전이 어디 있냐? 딱 10페이지 남겨놓고 470페이지부터 반전이 나옵니다. 야 대단하다. 470페이지에 이르는 긴 서사를 같이 해온 독자의 뒤통수를 단 10페이지만으로 세차게 후려칩니다. 대단하죠. 기욤 무소의 소설 속에는 사실은 스티븐 킹 아시죠? 되게 유명한 그 스티븐 킹이 뭐 샤이닝이나 또 쇼생크 탈출 이런 작가도 엄청 유명하죠. 그 다음에 그것 이렇게 엄청 유명한 작가인데 엄청 이 스티븐 킹 또한 다작 작가죠. 이야기꾼이죠. 썰꾼. 근데 스티븐 킹이 이제 유혹하는 글쓰기 이제 영어로는 그냥 on writing이에요. 그냥 그 글쓰기 가나요라는 건데 우리나라 번역되고 유혹하는 글쓰기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어떤 플롯도 정해놓지 않고 즉 결과를 정해놓지 않고 글이 흘러가는 대로 쓰는 것 이게 중요하다. 플롯 정해놓고 쓰는 작가도 혐오한다. 왜냐? 이유는 뭐냐? 그것은 작가 자신 플롯 정해놨으면 작가 자신이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저 어제 블랙 위도우 보고 왔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역시 마블은 마블한다 라고 하는데 그 플롯을 다 정해놨어. 위도우가 스폰 아니에요. 위도우가 죽는다 라고 하면은 그걸 정해놓고 그렇게 맞춰서 써야 되잖아. 그 이야기를 싸우는 장면들을 꾸역꾸역 집어내야 되는데 그거 그러면 얼마나 재미없. 작가가 그걸 쓰기 위해서 이미 나는 결말을 알고 있었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가. 꾸역꾸역 쓰고 있으면 독자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재미가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몰라야 된다라고 이제 플롯 정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약간 이제 그 기욤 무소가 약간 그렇게 동의하는 듯한 이야기를 제가 바로 이전에 읽었던 인생은 소설이다라는 소설에서 남자 주인공 소설가를 통해서 슬쩍 풀어놔요. 근데 이 종이 여자도 이제 남자 주인공은 소설가입니다. 그런데 종이 여자에서 이 종이 여자란 이 소설을 쓴 게 있죠. 이 여자가 나오는 소설을 쓴 이제 남자 주인공을 통해서 소설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철저하게 사전 준비되고 또 잘 조직된 캐릭터의 구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나와요. 어떤 부분이냐면 자기는 소설 속에 튀어나왔다라고 여자 주인공 이름 빌리인데 주장을 해요. 소설 속에서 나는 튀어나온 여자 빌리에게 그 소설가인 남자 주인공 톰이 묻습니다. 소설에서 나온 이제 빌리의 성격은 실은 이제 남자 주인공 톰이 조사해 놓은 캐릭터 자료가 있어요. 그거에 어쩌면 10%도 소설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데 나머지 90% 그냥 자기 자료만 있는 거죠. 소설에 나오지 않고 자기가 정말 빌리가 그 자기의 찐팬이라고 하더라도 그 90%는 못 맞출 거 아니냐. 그래서 근데 이 90% 나머지 90% 맞추면 진짜로 빌리 이 여자는 소설 속에 튀어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자신만의 자료를 보고 빌리에게 질문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사실 근데 이 장면에서 실제로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제 영웅문 아시죠? 영웅문 엄청 유명한 이제 김용 작가 돌아가셨는데, 김용 작가가 자기의 소설 작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인터뷰한 게 또 있거든요. 그 기사가 보면은 그는 이제 김용 작가는 글을 쓰기 이전에 등장인물 하나하나를 아주 최대한 생생하게 살아있게끔 묘사한다 그래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외모이고, 어떤 성격이고, 아주 나이대는 어떻게 되고, 버릇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아주 디테일하게 상상한다고 해요. 이렇게 등장인물들을 상상하게 나오면은 그들이 저절로 움직여가지고 서로 말을 한대요. 그리고 서로 행동들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갑자기 사건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버려두면 지들은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근데 김용 작가가 했던 건 뭐죠? 그냥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 등장인물. 종이 여자에 나왔던 어떻게 보면 소설가 톰이 했던 방식이죠. 어떻게 보면 기욤 뮤소가 그렇게 한다라고 간접적으로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많이 느꼈던 거는 스티븐 킹의 방법도 참 좋은 방법이에요. 열린 결말을 위해서 플롯 짜지 않고 하는 방법도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제가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 초보 작가들은 사실은 이야기 오사마무리 그러네 마무리가 안 돼요. 약간 집중적으로 하루에 딱 쓰면 좋겠지만, 우리가 뭐 완전히 전업 작가가 저도 아니고 저 직장에 다니면서 있으니까 뭐 시간이 날 때마다 하루에 한 20분, 30분씩 글을 조금씩 쓰니까 인터벌, 아니면 또 바쁜 날에는 뭐 하루 이틀 쉬기도 하고 그러면은 등장인물들의 생생함이 좀 있긴 잃어요. 그래서 물론 스티븐 킹은 그걸 경계하라 그랬어요. 적어도 하루에 2시간 정도는 쓰라 그러는데, 평범한 직장인들은 쉽지가 않은 시간이죠. 근데 그 정도를 해야지 그래도 자기가 장편소설 쓴다 그러면 자기 등장인물들이 생동감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된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래서 스티븐 킹의 방법도 참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다고 철저한 자료 준비, 그 다음에 사전 조사 등을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플롯 정하지 말라는 거지, 조사라든지 사전 조사, 그 다음에 강남역에 대해서 묘사하고 싶으면 강남역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그거 여기에는 뭐가 다이소가 있고 이런 거 다 조사를 하지 말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결론 미리 내리지 말라는 거지. 그걸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약간 그것을 혼동해가지고 좀 레이지한, 게으른 글쓰기를 좀 하려고 했던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저 스스로를 반성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아직 초보 작가분들에게는, 아니면 좀 저처럼 소설가를 좀 꿈꾸시는 분들은 기욤 무소의 종이 여자라는 소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기욤 무소가 나는 이렇게 글쓰기를 하고 있어요 라고 이제 피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조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정말 진실로 기욤 무소는 타고난 이야기꾼입니다. 정말 그 기욤 무소의 책을 다 읽고 마지막 페이지 턴에 반전도 이거 소름 돋아, 이것도 있는데, 딱 덮고 나면 어떤 게 있냐면, 정말 로맨스, 사랑하고 싶다, 진짜로 진실한 사랑을 많이 찾아요. 부인하고 사별을 했던지, 그래서 사별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부인이 자기를 속이고 결혼했다라든지, 그러면서 엄청 자괴감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진실한 사랑을 만난다든지,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이 영원한 사랑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든지, 이런 식의 메시지를 줘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실한 사랑이 있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줍니다. 내가 과거에 지금 이 여자랑 헤어져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여자랑 다시 만나는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실은 이 여자를 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키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그 여자가 사실은 너의 운명의 여자였다 라는 식으로 결론을 많이 내려줘요. 그래서 운명의 여자와 아주 행복한 어떻게 보면 로맨스 소설이죠. 행복한 결론. 제가 이제 종이 여자를 딱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제 남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약간 폄하하는 건 아니고, 흔히들 로맨스 소설들을 여자 중학생이나 여자 고등학생 분들을 많이 읽잖아요. 그때는 사실은 좀 약간 폄하했죠. 마치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생들이 무협지 엄청, 김용 이런 거, 김용의 영웅은 그래 작품성 냈다 쳐도 그냥 일반적인 무협지를 엄청 읽는 것을 되게 폄하하는 것처럼, 그걸 오히려 독서를 엄청 많이 한다라고 그렇게까지 대다수 사람도 그렇게 인정 안 해주잖아요. 마치 만화책 읽는다, 나 독서해 라고 하면 인정 안 해주는 것처럼. 그런데 약간 기욤 무소의 책을 딱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자 중학생들이 로맨스 소설을 읽는 기분이 이런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로 메시지가 약간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래서 약간, 근데 일관된 영원한 사랑과
운명적 사랑에 대해서 일관적 메시지 계속 알려주는 것 같아서 참 그래서 귀염술 사람들은 좋아하는구나. 성인이 되고 우리가 아직도 여자 중학생의 감성이 마음속에 성인이 돼가지고 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래서 사람들은 역시 꾸준하게 디즈니를 왜 좋아하겠어요? 사랑과 희망,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고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작가예요. 정말 타고난 이야기꾼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와 함께 그의 소설을 정주행 완독해 보는 거 전체를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또 채널에 또 주식 투자 방송도 있기 때문에 돈과 성공은 절로 따라옵니다. 네, 항상 행복하시고 부자 되십시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